대법원이요,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제 소송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러니까 7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거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통신요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두 번째 이슈 진단에서는요, 통신비 원가 공개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적합한 분을 스튜디오로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KT 이제 CFO 출신이신데 일단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대법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심, 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이 난 것이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2011년까지 2G, 3G 원가고요. 그다음에 그 원가 중에서도 사업자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민한 내용들, 인건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혹은 뭐 제3자 기업들하고 총괄 액수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요. 당장 뭐 요금 인하 압박이 들어온다고 이 통사들은 걱정하는데 이것 역시 또 가장 현행이 2011년 즉 7년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2011년이었죠. 그 당시 이제 참여연대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게 7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동안의 과정을 좀 되짚어 볼까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참여연대에서 원가 정보를 공개해라. 통신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 인하의 그 압박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원가 자료가 일반 국민들한테만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지 그걸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들이 그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죠. 방통위에다가 규제기관의 방통위에다가는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방통위에서 판단하니까 이것을 굳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나? 사업자들 영업 비밀인데 그래서 방통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참여연대에서 항소를 했고요. 방통위도 또 따라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고등법원으로 갔죠. 고등법원에서 또 똑같은 판결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니까 참여연대에서 역시나 항소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 또 미래창조과학부였습니다. 그 전담 그 규제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사들이 이건 우리의 이익이 걸리는 문제다. 그래서 이 통사들이 이제 다시 항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뭐 보도된 대로 일부를 제외하고 원가 정보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통신 원가를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공개하라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신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영업 비밀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내세워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원가율이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가율 공개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지. 뭐 보다 정확하게는 원가 보상률인데요. 원가 보상률이 네, 정확한 용어군요. 근데 이 히스토리가 뭐냐면 원가 보상률이라는 것은 원래 이동통신사에 적용된 것은 아니고 KT가 시내망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통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KT 시내망에 접속을 해야 최종 가입자들에게 접속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KT에다가 다른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접속률을 줘야 되는지 투명한 원가 자료를 공개해라. 그래서 이제 이 원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원가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는 이런 이제 우리가 과거 좀 어려운 말로 가입자 선로 접속률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보편적 서비스 영무에 대한 어떤 그 보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이동통신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자들이 벌어둔 총 수익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 수익을 그 원가로 나누는 것인데 그 총괄 원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원가 보상률인데 그럼 총괄 원가는 뭐냐면은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업 비용에다가 플러스 투자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보수가 또 무슨 말이냐면은 통신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산에 대해서 1년 동안에 그 투자된 자산 곱하기 투자 보수율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적정 이윤 수준을 정부가 정해줍니다. 그걸 곱한 것이 투자 보수율이거든요. 그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 보수율인데요. 투자 보수율을 높게 잡으면은 원가 보상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투자 보수율이 낮게 잡으면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자 보수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가 보상률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보상률이 100%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적정 수준의 이윤은
이 비용은 이제 보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사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원가 보상률입니다. 원가 정보는 사실상 그 사업자들이 IR 할 때 웬만큼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보상률이 100%가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당 이익이 아니냐, 좀 요금을 낮춰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원가 보상률을 가지고 요금 인하를 주장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가 보상률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KT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25,000명인데 가입자는 30%를 가지고 있고요. 네. SK의 경우는 종업원은 5,000명인데 그 시장 점유율 5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SK텔레콤은 원가 보상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KT는 상대적으로 원가 보상률이 낮습니다. LG는 가입자도 적고 종업원도 적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원가 보상률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자마다 다른데 그럼 어떤 회사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가 보상률 뭐 요금을 낮춰라 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원가 보상률이 해마다 다릅니다. 처음에 3G나 LTE나 5G나 초기 투자할 때는 원가 보상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네. 투자는 많이 하는데 벌어들인 수익이 적으니까요. 근데 투자를 해서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투자는 적은 대신에 가입자의 수익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원가 보상률이 오른 거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처음에 투자할 때는 좀 손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익을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보고 어느 시점에 원가 보상률을 가지고 요금 인하라 요구할 것이냐. 초기 걸 가지고 하면은 원가 보상률이 낮으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나중에 좀 높을 때 걸 하면 사업자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투자는 하지 말란 말이냐. 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경영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러면 원가 보상률이 높으면 무조건 요금 인하해라. 그럼 사업자들이 원가를 부풀릴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거죠.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잔뜩 부풀리면은 그걸 만약 보전해 준다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열심히 경영 혁신해서 원가를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래 애당초 이 원가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요금 인하를 위해서 마련된 도구도 아니고 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률만 가지고 요금 인하를 요구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가 보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일반 국민들이 당신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요금을 좀 낮춰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래서 이동사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지금 얼마나 공개가 되는 거죠? 원가 아까 말씀하신 원가 네. 보상률만 공개가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다른 변수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원가 보상률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는 거죠.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이 공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보수 아까 말씀드린 투자 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영업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 통계 등이 공개가 됩니다. 마케팅비는요? 마케팅비도 공개가 되죠. 네. 다만 그 세부 내역, 네. 마케팅 비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나 마케팅 비용을 내가 어느 업체한테 샀다, 네. 마케팅 지불했다, 그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임금비도 총액은 공개가 되겠지만 뭐 세부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았네라든지 뭐 접대비 같은 경우도 총액은 공개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각 회사들이 IR을 할 때 보면은 특히 세 회사, 통신사 모두 상장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는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상당히 예민한 장고. 근데 뭐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보수율하고 네. 원가 보상률이 공개된다는 것이 이 통사로서 가장 아픈 부분이죠. 개개의 정보들은 지금도 이미 상당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 보수율과 원가 보상률이 공개가 된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사실 단순히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이번 원가 공개 판결이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이게 앞서서 일부러 원가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만 네네. 놓고 보면 꼭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원가 보상률을 공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파워가 크다 보니까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대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민한 정보는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 기간 자체가 이미 7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대부분에서 뭐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원가 정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제공하는 서비스도 수십 가지고 원가 항목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를 가지고 투자 보수를 상정할 때도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회계학자들하고 정부하고 사업자들 모여서 몇 달간 작업을 해서
그 원가 정보를 검증을 하고 투자 보수율을 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일반 시민이나 혹은 회계에 조금 지식이 있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하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익한 공방이 그 해석상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많은 이 공방과 논란이 오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통신비 원가 공개 자체가 또 이제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저렴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겠죠.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봐도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걸 해석해서 뭔가 소비자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요금제도의 문제가 그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000원 쓰는 사람이 1기가를 쓴다 그러면 20,000원 쓰는 사람한테 2기가를 주는 것이 한 3기가, 4기가를 줍니다. 이렇게 고액 요금자한테 데이터 사용이 굉장히 우대되는 방편이죠.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데이터를 요금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혜택이 조금 더 늘어가는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뭐 보편 요금제도 그런 취지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시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네. 지금 7년 전 자료를 공개해서 사실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G, 3G 사실 이제 지금 다 이제 LTE잖아요. LTE인데 예. 4세대가 대중화돼 예. 있는데 예. 이제 와서 2G, 3G 자료를 봐서 과연 그게 요금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서둘러서 LTE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원가 자료도 공개해라라는 압박의 근거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가 당연히 지금 참여연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뭐 참여연대에서 어제 뭐 승리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2세대, 3세대 이동통신 원가는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입자가 네. 몇 명 되지도 않고요. 또 지금 LTE하고 원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뭐랄까 축포를 터뜨리는 것은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LTE에 대한 원가를 공개 소송을 냈을 때 네. 승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G, 3G는 크게 당장은 의미가 없지만 LTE까지 공개되면 그리고 만일에 최신 자료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행 요금 체계 좀 인하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장이 어떨지는 아마 분명히 또 이 통사들은 항소를 할 것이고 뭐 또 소송을 할 것이고요. 네. 대부분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에서 이번에 판시하면서 이건 7년 전에 정보고 또 2G, 3G 정보이기 때문에 이 통사들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에 굉장히 침해할 그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이 통사들의 고민을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판시에 담았거든요. 네. 그럼 LTE에 대해서 만약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부분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 뭐 아무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가계통신비 인하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 더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앞서서 저희가 뭐 시민 인터뷰에서도 느꼈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비가 좀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싼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통신비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우리나라 3개 통신사도 요금 체계가 다 다르듯이 나라마다 요금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기되는 그런 자료들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시민단체는 우리나라가 좀 통신비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자료를 네.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 통사들은 우리나라의 그 통신 요금이 싸다라고 하는 걸 자료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2013년에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 비중이 4.3%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그 역시 어떤 OECD 자료인데 PPP, 즉 구매력 평가 환율로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소량 사용자는 밑에서 8위, 다량 사용자는 밑에서 19위에서 중하위권으로 요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네. 절대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통신비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원래 의미의 통신이라고 있는 전화라든지 문자 메시지 사용은 전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20%밖에 안 됩니다. 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에서 되고 산에서 되고 버스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동통신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값을 할 때 리터당 얼마가 비싼 거냐? 네. 아니면 내가 차를 많이 쓰니까 요금을 유류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싸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전자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금 수준 자체는 뭐 한 중위권 정도 되는데 워낙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정부 당국에서는 고민하고 또 짜내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보편요금제 네.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료 폐지도 사실 이제 네. 정책 이제 공약으로 내놨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다시 불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기본료 폐지 공약을 하셨는데 기본료는 11,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금액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LTE부터는 요금 체계가 바뀌어서 정액제 요금이 되면서 기본료 체계가 없어졌습니다. 2G, 3G는 기본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게다가 이제 사업자들 반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흐지부지 됐는데 사실은 저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지금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하셨던 10,000원 정도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약정 할인 25%로 상향한 거 20%에서 25%를 올린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20% 시절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20%에서 25% 올리면서 그것이 이슈가 되고 또 모르는 국민들도 다 알아서 지금 25% 가입을 해서 할인을 받고 계시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편요금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장 원리에 맞느냐, 또 국회 통과될 거냐 이런 논의가 많지만 그 보편요금제 자체가 논의가 되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2만 원대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는 즉 보편요금제를 막기 위해서 준하는 준하는 다양한 요금제들을 즉 경쟁 원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담합하고 있던 통신사무사가 경쟁 원리가 작동이 돼서 상당히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통신요금 원가 보상률이라든지 원가가 공개됐을 때 직접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또 많은 디베이트가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자체가 통신사들 하여금 더 경쟁을 촉발시키고 요금을 또 다른 새로운 고객들에게 혜택이 가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게끔 그렇게 좀 채촉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꾸라지 효과가 계속 요금은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